지금은 민간 자금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지만 단기 성과에 기반한 자금으로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벤처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정부도 이제 더 이상 뭔가 주도자로서가 아니라 조력자의 역할로 서포트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TB 네트워크에서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국현 이사라고 합니다. 대학교 때 저는 조선공학을 전공하고 그 이후에 이제 SK CNC나 네이버 같은 IT 회사에서 한 5, 6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2010년에 처음 KTB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한 10년 남짓 정도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년 업력을 가진 그 가장 오래된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인데요. 일찍이 이제 해외 중국이나 미국 같은 해외 진출을 해서 지금 투자 비중이 한 40% 정도가 될 정도로 해외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KTB의 대표 포트폴리오는 지금 토스 서비스하는 비바나 섹터별로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저는 지난 한 10년 동안 한 50여 개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B2C 섹터 기업은 무한형제들이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등이 있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쪽에는 브릿지바이오나 셀리드, 올리패스 같은 신약 개발 회사들이 있습니다. 많이 생태가 변화하고 성장해왔다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 일전에 자금 조달을 할 통로가 마땅치 않았거든요. 저희 VCD 같은 경우들도 완전 초기 쪽에는 또 손이 잘 닿지 않다 보니까 초기 회사들이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초기 단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큐베이터나 엑셀러레이터도 많이 생겼고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그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해진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금들이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다니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됐고요. 국내 유망한 벤처 기업들도 해외 투자자들이나 해외 시장에 많이 이렇게 진출하면서 노출이 됐고, 그다음에 국내 VC들도 해외 투자를 활발히 하다 보니까 투자 환경이나 아니면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보다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투자를 얼마 했으면 투자한 돈을 날릴까봐 걱정이 많았다면 오히려 지금은 투자 기회를 놓치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벤처들이 국내 시장에서 성장을 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다는 게 제일 중요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예를 들어 예전에는 기업을 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승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해외 진출을 해야 된다라는 뭔가 이렇게 정해진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네이버, 카카오가 등장해서 좀 더 저희 벤처 투자 시장이 좀 더 이제 소프트한 그 분야로 옮겨갔을 때도 가장 많이 이제 창업자들 분들이 받았을 질문이 이 분야에 이 시장에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이겨낼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주를 이뤘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그런 부분들을 뭔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성장을 해서 그 성장을 기반으로 해외를 진출할 수 있다는 사례들도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특정 버티컬 영역에서 충분히 퍼포먼스를 내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는 부분이 저는 큰 변화로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거나 그다음에 야놀자가 비전 펀드로부터 조 단위의 투자를 받는 그런 현상들도 이런 변화의 어떤 결과로 나온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한 형제들의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투자를 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단계적으로 보면은 시리즈 D 단계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급격하게 그 매출이 성장하고 있었고, 하지만 그런 시점에서도 내부에서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경우거든요. 몇 달 사이에 밸류에이션이 한 3, 4배가 이렇게 뛰어버렸고, 그럼 이거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럼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고민이 많았고, 실제 이제 내부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고. 근데 놀라운 점은 우한형제들 같은 경우는 그 투자 시점에 제시했던 매출 목표를 매년 제대로 달성하거나 오히려 더 오버해서 달성을 했고요. 경영이나 이제 시장 경쟁 상황에서 되게 어려운 난제에 부딪혔을 때 되게 어려운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회사가 많이 성장을 해서 멀티플로 보면 한 30배 정도 횟수를 했습니다. 예. 오픈 이노베이션도 어떻게 보면 제일 지금 정착이 잘 돼 있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은 전형적인 그 규제 인허가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이 최종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도 기업들 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기술 이전이나 이런 형태로 공동개발 형태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스테이지별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회사들끼리 모여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어지면서 임직원들이 되게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섹터들도 아마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제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활발하고 자연스러운 교류가 밑바탕에 깔려야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부분이 제일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벤처 투자는 어쨌든 정책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을 해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민간 자금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좀 단기 성과에 기반한 그런 자금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벤처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VC로서의 이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정부도 이제 더 이상 뭔가 주도자로서가 아니라 든든한 이제 조력자의 역할로 서포트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뭐 수백 수천 개의 회사들이 설립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IPO 하는 회사들은 1년에 뭐 한 100개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고민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M&A를 통해서 뭐 합종 연행이 됐든 그다음에 또 뭐 더 큰 그림을 그려가든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필요에는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뭐 해외만큼 이렇게 좀 유연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계속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나 이런 경우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뭔가 할 때 전체 이제 100% 지분을 다 갖고 오지 않으면 나중에 리걸하게 뭔가 이슈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20% 30%만 지분을 갖게 되더라도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다 인수를 해야 되느냐 뭐 약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랑 창업자랑 확실하게 분리가 되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는 회사랑 거의 창업자랑 동시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거 회사를 누구한테 뭐 팔려고 하거나 뭐 합쳤는데 내가 뭔가 더 불리한 입장이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0점 만점에 저는 한 120점을 주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부분,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또 많긴 하지만 버블의 어떤 순기능 부분에서 뭐 100점 이상을 더 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버블이 자체로는 뭐 우려도 되고 나쁜 부분이긴 하지만 기존에 뭔가 시도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시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앞으로 뭐 5년, 10년 후에는 150점, 200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부분들은 저는 이제 VC 입장에서 지금 풍부하게 유입된 자금이 단기 성과나 이런 부분에 국한돼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가지 않도록 장기적인 좀 신뢰성 있고 안정성 있는 자본으로 바꾸어가는 노력을 벤처캐피탈로서 하고 싶습니다. 기술 창업 같은 경우에 뭔가 그 창업자분들이 기술에 좀 매몰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결국 기업이라는 거는 뭐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만든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기업 경영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들,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을 좀 간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창업 초기 때부터 많이 염두에 두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